날이 선선한 음식이에요. 좀만 데우면 괜찮을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건네주신 반찬통을 받아들었어요. 뚜껑을 열자마자 시큼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분명 유통기한이 지난 지 꽤 된 것 같았어요. 어머님, 이거 냄새가 좀 괜찮아. 냄새 좀 난다고 다 버리면 세상에 뭐 먹고 살아. 우리 때는 이런 것도 아까워서 먹었어. 하지만 제 딸 수진이가 오면 시어머니는 늘 새로 담근 김치를 주셨어요. 저한테는 맛이 변한 김치를, 딸에게는 아삭아삭한 새 김치를요. 저는 40살이에요. 남편 태준이와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어요. 우리에게는 12살 된 딸 수진이가 있어요. 모든 게 변한 건 작년 추석 직후였어요. 태준아, 엄마 아빠가 우리 집에 좀 오셔서 지내셔야 할 것 같아. 갑자기요? 왜요? 집이 오래돼서 수리를 해야 한대. 한 6개월 정도 걸릴 거래. 저는 속으로 놀랐어요. 우리 아파트는 방이 2개뿐이에요. 하나는 우리 부부 방, 하나는 수진이 방이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오시면 어디서 주무세요? 당연히 우리 방이지. 우리가 거실에서 자면 돼. 그런데 그건, 여보, 우리 부모님이신데 당연히 모셔야지. 6개월만 참아줘. 그렇게 시부모님이 우리 집에 오셨어요. 첫째 주였어요. 저는 제 방을 내어드리고 거실 소파에서 잤어요.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어요. 6개월이니까요. 며느리, 아침은 몇 시에 차려주니? 저도 회사에 가야 해서 7시쯤 먹으려고 하는데요. 7시는 너무 이르네. 우린 8시에 먹는데. 저는 7시에 제 것만 챙겨 먹고 출근했어요. 그런데 퇴근하니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며느리, 아침밥은 가족이 다 같이 먹어야 하는 거 아니니? 혼자만 먹고 가면 어떡해? 어머님, 저도 출근 시간이 있어서요. 그럼 8시에 맞춰서 차려주면 되잖아. 일찍 일어나면 되지. 둘째 주였어요. 저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밥을 지었어요. 국을 끓이고 반찬을 데웠어요. 8시에 식탁을 차렸어요. 시부모님과 태준이, 수진이가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회사에 갔어요. 아침을 제대로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퇴근하면 저녁을 준비했어요. 설거지를 했어요. 시부모님은 거실에서 TV를 보셨어요. 며느리는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게 며느리 일이지 뭐. 시어머니는 친구분들과 통화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주방에서 그 소리를 다 들었어요. 셋째 주였어요. 저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어요. 야근을 해야 했어요. 어머님, 오늘 회사 일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저녁은 그럼 우리는 굶으라는 거니? 며느리가 밥을 차려야지. 남편한테 부탁할게요. 태준이는 라면을 끓였어요. 시어머니는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라면을 드셨어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며느리,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거야. 남자한테 라면을 끓이게 하면 어떡해. 어머님, 저도 직장인이에요. 때로는 남편도 도와야 해요. 요즘 젊은 것들은 그런 것도 몰라.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넷째 주였어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매일 점심시간에 친구분들과 골프를 치러 가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머님, 골프 치러 가세요? 응,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골프장 이용료가 한 번에 80만 원 정도 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녁에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며느리, 우리 생활비 좀 보태야 할 것 같은데. 우리도 여기 살면서 전기도 쓰고 물도 쓰고 하니까 아버님, 제가 계산해 봤는데 한 달에 3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 고맙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돈이 좀 빠듯해서 다음 달에 줄게.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두세 번 골프를 치러 가셨어요. 한 달이면 200만 원도 넘게 쓰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집에 생활비는 못 내신다고요. 다섯째 주였어요. 저는 피곤에 쌓여 있었어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고 회사에 가서 일하고 퇴근해서 저녁을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여보, 나 좀 힘들어. 시간 좀 줄일 수 없을까? 엄마한테 불편하게 하면 안 되지. 조금만 더 참아. 언제까지요? 6개월이라고 했잖아. 벌써 한 달 지났어. 아직 5달이나 남았다는 얘기였어요. 6째 주였어요. 저는 몸살이 났어요. 열이 39도까지 올랐어요. 머리가 깨질 것 같았어요. 태준아, 나 오늘 회사 못 갈 것 같아. 몸살이 너무 심해. 그래? 그럼 집에서 쉬어. 내가 엄마한테 말씀드릴게. 저는 해열제를 먹고 누워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방문을 여셨어요. 며느리, 오늘 저녁은? 제가 몸이 안 좋아서요. 그래도 밥은 해야지. 아버지랑 태준이, 수진이는 뭘 먹어? 수진이는 죄송해요, 어머님. 오늘은 정말 못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그럼 내가 해야 하나? 나도 오늘 친구들이랑 골프 약속이 있는데 그 순간이었어요. 무언가가 제 안에서 딱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열이 펄펄 끓는 몸을 일으켜 세웠어요. 주방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시어머니, 냉장고에 어제 시킨 치킨 남은 거 있어요. 그거 데워 드세요. 뭐? 치킨을 저녁으로 먹으라고? 네, 제가 아파서 요리를 못 하겠어요. 그래도 그렇지. 시어머니한테 치킨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님, 일주일에 3번씩 골프 치러 가시면서 집에 생활비는 한 푼도 안 내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픈데도 밥을 하라고요? 뭐라고? 네가 감히.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핸드폰을 들었어요. 우리 아파트 집주인 번호를 찾았어요. 여보세요. 박 사장님? 저 은주예요. 다음 달부터 임대차 계약 명의를 제 남편 이름으로 바꾸고 싶은데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지금 시부모님이 같이 사시거든요. 그래서 남편 명의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달부터 남편분 앞으로 청구서 보낼게요. 그리고 사장님, 임대료도 남편 계좌로 자동이체 되게 바꿔주세요. 제 계좌는 해지하고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태준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다음 달부터 집 임대료는 당신이 내야 해요. 계약 명의를 당신으로 바꿨어요. 한 달에 120만 원이에요. 그리고 또 문자를 보냈어요. 생활비도 우리 4명이 똑같이 나눠야 해요.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합쳐서 한 달에 20만 원이에요. 1인당 5만 원씩이에요. 어머님, 아버님 목 10만 원은 당신이 받아서 내세요. 또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앞으로 저는 제 밥만 해요. 어머님, 아버님 식사는 당신이 챙기세요. 저는 아침 7시에 제 것만 먹고 출근할게요. 마지막 문자를 보냈어요. 참, 저 이번 주말에 엄마 집에 갈 거예요.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요. 수진이도 데리고 갈게요. 문자를 다 보내고 저는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그리고 해열제를 한 알 더 먹고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7시에 일어나 제 아침만 간단히 차려 먹었어요. 식탁에는 저 혼자였어요. 출근 준비를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나오셨어요. 며느리, 아침은? 제 것은 먹었어요. 출근할게요. 그럼 우리는? 모르겠어요.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회사에 도착하니 태준이에게서 전화가 20통 넘게 와 있었어요. 문자도 10여 개였어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이래? 엄마가 화나셨어. 전화 좀 받아.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회사 동료 미정이가 물었어요. 은주야, 요즘 얼굴이 안 좋더니 무슨 일 있어? 저는 그동안의 일을 다 털어놨어요. 미정이는 눈을 크게 떴어요. 미쳤네. 골프는 일주일에 3번씩 치면서 집에 돈은 안 내? 그리고 너보고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밥하래? 미쳤네. 응, 은주야, 잘했어. 너 계속 그렇게 살 거야? 죽어. 나도 알아. 그래서 이제 안 할 거야. 퇴근길에 태준이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받았어요. 여보, 왜 전화를 안 받아? 회사에서 바빴어. 지금 당장 집에 와. 엄마가 계속 화내시고 있어. 나 오늘 약속 있어서 늦을 거야. 먼저 자. 뭐? 여보? 저는 전화를 끊고 친구들을 만났어요. 오랜만에 술도 마시고 영화도 봤어요. 집에 11시쯤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부모님과 태준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이제 오니? 태준이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었어요. 응, 친구들 만났어. 시어머니께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며느리, 이게 무슨 짓이야. 집에 시어머니가 계신데 혼자 밖에서 놀고? 저도 제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네가 무슨... 며느리가 시어머니 목소리가 커졌어요. 하지만 저는 침착했어요. 어머님, 저도 사람이에요.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밥하고 회사 가서 일하고 퇴근해서 또 밥하고 설거지하고 그런데 어머님은 골프 치러 다니시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골프장 이용료가 한 번에 80만 원이에요. 일주일에 3번이면 한 달에 거의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집에 생활비는 한 푼도 안 내시면서 제가 밥을 안 하면 화를 내세요? 시어머니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네, 네가 감히 어른한테 감히가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태준이가 끼어들었어요. 여보, 그래도 엄마는 우리 엄마잖아. 맞아요. 당신 엄마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모셔야죠. 저는 당신 엄마 며느리지 하인이 아니에요. 뭐라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집세 청구서가 당신 앞으로 갈 거예요. 120만 원이에요. 제때 내세요. 그리고 생활비도 4명이 똑같이 나눠내야 해요. 어머님, 아버님 몫은 당신이 받아서 내든지 직접 받으시든지 하세요. 태준이 입이 떡 벌어졌어요. 너 지금 진심이야? 진심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 밥만 해요. 어머님, 아버님 식사는 당신이 챙기세요. 시아버지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며느리,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아버님, 가족이니까 서로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만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건 가족이 아니에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그고 누웠어요. 밖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계집애 가. 태준아, 당장 이혼해. 하지만 태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은 금요일이었어요. 저는 회사 끝나고 바로 수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어요. 엄마, 왔어요. 어머니는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은주야, 수진이, 어서 와. 밥 먹었니? 아니요, 이제 먹으려고요. 어머니가 차려주신 따뜻한 밥을 먹으니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께서 물으셨어요. 은주야, 무슨 일 있니? 저는 그동안의 일을 다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은주야, 엄마도 그렇게 살았어. 네 할머니 모시면서. 알아요. 근데 엄마는 참았어. 그게 며느리 도리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잘한 건지 모르겠다. 엄마, 은주야, 넌 엄마처럼 살지 마. 네가 행복해야 수진이도 행복해. 네가 참고 사는 모습을 보면 수진이도 나중에 그렇게 살 거야. 주말 동안 저는 친정에서 푹 쉬었어요. 핸드폰은 꺼놨어요. 일요일 저녁에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안이 난장판이었어요. 거실 바닥에는 라면 봉지들이 굴러다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태준이가 다가왔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저는 수진이를 방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태준이와 마주 앉았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뭐가요? 내가 엄마 일만 생각했어.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떠넘긴 것 같아. 그제야 알았어요. 주말 동안 내가 밥을 해봤어. 엄마 아빠 것까지. 진짜 힘들더라. 매일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쉽지 않구나 싶었어. 주말 동안 태준이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도 얘기했어. 골프 좀 줄이시고 집에 생활비 좀 보태시라고. 뭐래요? 처음엔 화내셨어. 근데 아빠가 말씀하셨어. 며느리 말이 맞다고.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다고. 저는 시어머니를 봤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리고 계셨어요. 태준이가 계속 말했어요. 여보, 우리 다시 정리하자. 너 말대로 하자. 저는 노트를 꺼냈어요. 그동안 정리해둔 내용이었어요. 첫째, 집세는 당신이 전액 부담해요. 어차피 당신 명의니까요. 알겠어. 둘째, 생활비는 4명이 똑같이 나눠요. 한 달에 20만 원이면 1인당 5만 원이에요. 알겠어. 셋째, 식사는 돌아가면서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당번을 정해서요. 제가 한 주, 당신이 한 주, 어머님이 한 주, 이렇게요. 태준이가 망설였어요. 엄마가 할 수 있을까? 하셔야죠. 저도 회사 다니면서 하는데요. 시어머니께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나더러 밥을 하래? 네, 어머님. 당번 돌아오면 하셔야죠. 나는 늙었어. 며느리가 해야지.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어머님은 일주일에 3번씩 골프장 가실 만큼 건강하세요. 밥 정도는 하실 수 있어요. 시어머니 입이 떡 벌어졌어요. 너 정말. 아니면 어머님은 안 하셔도 돼요. 대신 골프를 끊으시고 그 돈으로 가사도우미를 쓰시든지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으셨어요. 태준이가 말했어요. 엄마, 은주 말이 맞아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넷째, 청소와 설거지도 돌아가면서 해요. 알겠어. 다섯째, 방은 다시 배정해요. 저희 부부가 안방 쓰고 어머님 아버님은 작은 방 쓰세요. 태준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근데 그 방은 좁은데 저희도 거실 소파에서 2달 잤어요. 이제 저희 방으로 돌아가야죠.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불편을 드렸구나. 알겠다. 여섯째, 이 규칙은 앞으로 6개월간 유지해요. 6개월 후에는 어머님 아버님 집 수리가 끝나시니까 돌아가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소리쳤어요. 우리를 쫓아내겠다는 거야?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6개월만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약속 지키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감히가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이 집에 사는 사람이에요. 제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어요.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태준이가 말했어요. 알겠어, 여보. 네 말대로 하자. 시어머니께서 태준이를 쏘아봤어요. 태준아, 네가 엄마 편을 안 들어? 엄마, 은주가 틀린 말 안 했어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문을 쾅 닫으셨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첫 주 요리 당번은 제가 맡았어요. 저는 평소대로 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7시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식사를 준비했어요. 둘째 주는 태준이 차례였어요. 태준이는 서툴렀어요. 밥을 태우기도 하고 국이 짜기도 했어요. 하지만 열심히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투덜거리셨어요. 이게 무슨 맛이야? 며느리가 해야 제맛이지. 태준이가 대답했어요. 엄마, 제가 아직 서툴러서요. 다음엔 더 잘할게요. 셋째 주,
시어머니 차례가 됐어요. 시어머니는 주방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셨어요. 나는 못하겠어. 며느리가 해. 어머님, 당번이에요. 하셔야죠. 나는 늙어서 못해. 그럼 골프도 끊으세요. 골프 칠 힘 있으면 밥할 힘도 있어요. 시어머니는 결국 주방에 들어가셨어요. 첫날 아침, 시어머니가 만든 식사가 나왔어요. 밥은 질었고, 국은 싱거웠어요. 반찬도 제대로 안 데워졌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먹었어요. 태준이도 묵묵히 먹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맛이 없지? 처음이니까요. 괜찮아요. 저녁에 시어머니는 또 요리를 하셨어요. 이번엔 조금 나아졌어요. 일주일 내내 시어머니는 요리를 하셨어요. 마지막 날 시어머니가 만든 김치찌개는 제법 먹을만 했어요. 식사 후 시어머니께서 소파에 앉으셨어요.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어요. 힘드시죠? 응, 매일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죠.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그랬어요, 어머님. 매일 이렇게 했어요. 회사 일도 하면서요.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에 미안함 같은 게 조금 보였어요. 한 달이 더 지났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며느리야. 네, 어머님. 나 미안하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골프 좀 줄였어. 한 달에 한 번만 가기로 했어. 그리고 시어머니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셨어요. 생활비, 우리 목, 60만 원, 3개월치야. 어머님, 나도 며느리였어. 네 할머니 모시면서 정말 힘들었어. 근데 나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너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나 봐. 근데 며칠 직접 해보니까 정말 힘들더라. 어머님, 미안하다. 며느리야. 너를 사람으로 안 봤어. 우리 집 며느리, 우리 아들 밥 해주는 사람으로만 봤어.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근데 너도 누군가의 딸이고 수진이 엄마고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더라.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저도 눈물이 났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라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앞으로 잘할게. 며느리 아니라 딸처럼 대할게. 2달이 더 지났어요. 시어머니는 골프를 한 달에 한 번만 가셨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요리를 하셨어요. 실력도 많이 늘으셨어요. 생활비도 꼬박꼬박 내셨어요. 태준이도 변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요리를 하면서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됐대요. 여보, 내가 너무 몰랐어. 미안해.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6개월이 다 되어갈 무렵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며느리야, 우리 집 수리 끝났어. 아, 네. 그럼 이제 돌아가시는 거네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며느리야, 우리 여기 좀 더 있으면 안 될까? 네? 너희랑 같이 사는 게 좋더라. 물론 너희한테 부담 안 되게 할게. 생활비도 내고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시아버지께서도 거들었어요. 우리도 나이가 드니까 가족이랑 같이 있고 싶구나. 물론 며느리가 싫으면 갈게. 저는 태준이를 봤어요. 태준이도 저를 봤어요. 여보, 너 생각은? 글쎄요. 지금처럼 서로 존중하면서 산다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정말? 네. 하지만 규칙은 계속 지켜야 해요. 당연하지. 태준이가 시부모님께 말했어요. 엄마, 아빠 계속 같이 사셔도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정한 규칙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물론이지. 시어머니께서 웃으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미소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수진이와 함께 산책을 했어요. 엄마, 할머니랑 사이 좋아진 것 같아. 응,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됐어? 엄마가 용기를 냈거든. 용기? 응. 불공평한 건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용기.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는 용기.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아, 나중에 너도 기억해. 가족이라고 해서 한 사람만 희생하는 건 아니야. 가족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거야. 알았어, 엄마.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어요. 저녁 바람이 시원했어요. 이제 저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지 않아요. 7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해요. 일주일에 한 번만 요리를 해요. 나머지는 태준이, 시어머니, 시아버지께서 돌아가면서 하세요. 생활비도 4명이 공평하게 나눠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 존중하게 됐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저를 며느리라고만 부르지 않으세요. 가끔 은주야라고 부르세요. 저도 시어머니를 가족으로 느끼게 됐어요.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가끔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대화로 풀어요. 한 사람이 참는 게 아니라 서로 얘기하고 타협해요. 어제 시어머니께서 물으셨어요. 며느리야, 다음 주에 내 친구들한테 우리 집에서 점심 대접하고 싶은데 어떨까? 좋아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네가 가르쳐준 레시피로 해볼게. 시어머니는 요리책을 펼쳐보셨어요. 열심히 공부하시는 모습이 예뻐 보였어요. 오늘 아침 식탁에 앉았어요. 이번 주는 태준이 차례예요. 태준이가 만든 된장찌개와 계란말이가 나왔어요. 예전보다 훨씬 맛있어졌어요. 아빠, 맛있어. 수진이가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태준이가 뿌듯해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태준아, 요리 실력이 늘었네. 엄마도 배워야겠다. 모두가 웃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는데 시어머니께서 설거지를 시작하셨어요. 어머님, 오늘은 제 차례예요. 괜찮아. 내가 할게. 너 출근 준비해. 감사합니다. 어머님. 회사에 가는 길, 저는 웃음이 났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때로는 용기가 필요해요. 불공평한 건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용기. 그 용기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제 저는 행복해요. 제 가족도 행복해요. 가족은 한 사람의 희생이 아니라 서로의 존중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